물질과 규칙성 A2 플러스 난이도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46번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수소, B 리튬, C 산소, D 플로린, E 네온. 따라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온 결합의 화합물 수 보면 이온 결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만드는 화합물이죠. 따라서 얘랑 얘밖에 안 돼요. 그 두 가지 금속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안 되죠. 그리고 47번 표는 할로젠 원소 A부터 C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강한 산성을 띈다. 얘도 강한 산성을 띈다. 자, 색깔 옅은 황색, 얘는 젓갈색. 그럼 젓갈색은 뭐죠? 얘 브로민이죠. 그리고 옅은 황색, 얘 마찬가지로 약한 산성이 아니라 강한 산성이죠. 옅은 황색은 Cl, 얘가 플로린. 그래서 플로린 황록색. 얘가 플로린이 아니라 얘 아이오딘입니다. 왜냐면 녹는 점이 얘는 실온에서 고체거든요. 그래서 녹는 점이 지금 113.7도라는 거는 실온에서 항상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얘 색깔은 보라색이라는 거. 디귿 원소 A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다. 실온에서 액체죠. 정답 2번입니다. 자, 48번 나트륨의 가장 안정한 전자배치는 K는 2, L 8, M 1. K는 첫 번째, L은 두 번째, M은 세 번째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리고 황은 K2, L8 그리고 M6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49번 표는 원소 A부터 C에 대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과 전자수면 지금 2가 나올 수 있는 거는 2분의 4죠. 왜냐면 족번호가 지금 14번이라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4개, 얘는 원자과 전자수 하나, 얘 3개. 따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B는 1주기 1족 원소 수소, A는 2주기 14족 원소 탄소, C 3주기 13족 원소 알루미늄. 자, C는 금속 원소, 알루미늄 금속이죠. A, B는 이온 결합을 한 게 아니라 공유 결합합니다. 디귿 원소 A부터 C에 전자가 채워진 총 전자 껍질 수의 총합은 6이다. 자, 얘 2, 1, 3이기 때문에 합 6.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다음은 1, 2주기 원소 W부터 Z에 대한 설명이다. W와 X는 같은 족 원소다. 그리고 Y는 13족이다. 그럼 13족이니까 2주기 13족밖에 없죠. 2주기 13족 원소인 붕소일 거고요. Z의 원자과 전자수 그리고 X의 원자과 전자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확인해보면 Z의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X의 원자과 전자수보다 크다 되어 있고, 그리고 X분의 W 전자 껍질 수가 이렇게 되고 Y분의 Z의 전자 껍질 수가 이렇게 되죠. 그럼 봅시다. 이게 같은 족 원소가 되려면 1족이거나 아니면
18쪽밖에 안 되죠.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1쪽 원소면 W랑 X가 각각 수소랑 리튬 아니면 이제 헬륨과 네온이겠죠? 그러면 봅시다. 그리고 Z의 원자과 전자, X의 원자과 전자수가 1이죠. 1 또는 0이에요. 근데 0보다는 작을 수가 없죠. 작은 숫자가 없으니까 무조건 X는 1쪽 원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하나, 따라서 Z의 원자과 전자수 0개. 그래서 Z는 얘네 두 개 중에 하나. 그리고 X의 전자껍질 수는 수분의 W 전자껍질 수는 만약에 얘가 1이 되고 2가 돼버리면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얘는 2분의 얘가 높아봤자 2 또는 1이니까 따라서 안 되고, 그래서 X가 수소, W가 리튬, Y가 붕소, Z가 얘가 이제 2분의 1이 돼서 2분의 2가 되는 네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는 비금속 원소가 아니라 금속 원소, X와 Z는 같은 주기 원소, X와 Z는 같은 주기 아니고요. W와 Y 양성자수 차이는, 얘 둘 차이는 몇 개일까요? 지금 이거 반대로 썼죠. 이거 얘 수소, 얘 리튬. 원자값수 차이는 4개 맞고요.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1번 그림은 2, 3주기 원자 또는 이온 A부터 D의 전자수와 전자수분의 양성자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10번 전자수가 10이래요. 저 10이에요. 10. 그러면 10분의 8밖에 안 되고, 얘는 9분의 9, 11분의 11, 얘는 10분의 12가 되면서 A는 양성자수 8개인 산소, 그래서 O2-가 되고, B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플루오린, C도 나트륨, D는 양성자수 12개인 Mg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성자수는 C랑 B랑 비교하면 당연히 C가 더 많고요. A와 D는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산소 O2-는 네온을 닮아있고 Mg2+도 마찬가지로 네온을 닮아있기 때문에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거고, A와 B는 2주기 원소이고 A와 B는 2주기, C와 D는 3주기 맞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2번 표는 2,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부터 C의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부터 B의 개수를 정리한 것이다. 자, A, B는 각각 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고, 지금 보면 A의 이온이 N-1, N-2가 되어있고 18쪽 원소와 같으면 A, B는 각각 양성자 전자다. 그러면 18쪽 원소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수는 항상 2개, 10개, 18개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A가 전자수가 돼버리면 얘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얘가 양성자, 얘가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 3주기에 속하는데 전자수가 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 10, 10, 10. 따라서 N값은 12가 되겠습니다. C는 3주기 원소, 얘는 12니까 양성자수 12개인 애는 Mg죠. 그러니까 Mg2+, 얘 9개인 애는 F-, 11개인 애는 Na+, 이렇게 되고, 그래서 C는 3주기 원소, 화합물 A,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자, A, B는 이온 결합 물질 맞죠? 정답 4번이고요. 자, 다음 53번 다음은 2, 3주기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결합된 자료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전자 껍질 수가 A가 B보다 많고 C가 D보다 적죠. 자, 원자과 전자수분의 원자 번호가 6이다 라는 거는
2분의 12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12면 가운데 2개, 그 다음 거 8개, 그 다음 거 2개 해서 원자과 전자수 2개가 나오는 경우가 될 거고, 얘는 아마 원자 번호가 4번이면 원자과 전자수가 안 되니까 6분의 8이 되면서 산소 이내가 되겠네요. 얘는 마그네슘. 그리고 7분의 9는 14, 7분의 9는 7분의 9죠? 그래서 얘 플로린. 3은 아마 전자껍질 수가 얘가 지금 2개니까 3개로 늘어나야 돼요. 따라서 3, 4, 5 5분의 15번인 인이 되겠네요. 따라서 원자과 전자수 합은 2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5인 8, 12,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제시된 조건에 맞도록 이온 결합이 가능한 원소를 골라서 쓰세요. 이건 2개예요. 2개래요, 2개. 그러면 Mg 2 플러스 O 2 마이너스 해서 MgO가 밖에 안 되죠. A, B의 실제 원소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다음은 원자 A부터 D에 대한 자료이다. A부터 C는 각각 수소, 산소, 나트륨 중 하나이며 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원론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수소, 산소, 나트륨인데 수소, 산소, 나트륨은 각각 원자과 전자수분의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를 생각해보면 수소는 1분의 1, 산소는 6분의 2, 즉 3분의 1, 그리고 나트륨은 2분의 3, 1분의 3. 그래서 B 보면은 지금 A 대 B 대 C는 9대 3대 1이죠. 그러면 나트륨, 수소, 산소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와 B는 같은 족 원소가 맞고요. B2C는 H2O가 되기 때문에 공결한 물질이고, A부터 D 중에서 양성자수가 가장 작은 것은 B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그림은 화합물 WX와 YXZ를 화학결합을 한 것이다. 자, WX는 Mg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 결합이고요. 또 YXZ는 자,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YC, O, H2 이렇게 되겠죠. COH2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산소, 얘 탄소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얘가 산소가 더 많고요. 원자 번호는 W랑 Z 중에서 W가 가장 크다. W가 가장 크겠죠. 화합물, 그러니까 이제 H2CO, 이거 H2O 같은 경우는 공의 전자상수는 2쌍, 1쌍, 1쌍에서 총 4쌍. 정답은 5번. 자, 56번. 다음은 3주기 원소 XYZ로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 가우타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우타나는 X가 공통으로 들어있고 구성 원소수는 2개이다. 그럼 가랑 나가 각각 XY 또는 XZ인 거죠. 가와 나를 구성하는 XZ 원자 번호는 X가 가장 크고 그 다음 Y, 그 다음 Z. 자, X와 Y의 원자과 전자수 차이는 5이다. 자, 전자수 차이가 5라는 거는 6, 1 또는 7, 2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 5, 0도 있겠지만 하나가 비활성 기체가 되면 아예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되죠. 그래서 얘네 중에 찾아야 되고요. 가와 나에서 양이온 수분의 음이온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원소수가 2개라는 거는 뭐 XZ2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2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2개 이상, 2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결합할 때 만약에 6, 1이 된다면, 차이가 6, 1이 된다면 얘가 1, 6 그래서 3주기 원소죠. 그러면 얘가 6, 1이 되면 Z가 안 나오죠. 따라서 X는 원자과 전자수가 7인 염소, Y는 원자과 전자수가 2인 마그네슘, Z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하면은 MgCl2죠. 음이온이 2개. 그래서 얘가 MgCl2, 즉 YX2, 얘는 ZX가 되면서 NaCl. 따라서 X이온은 Cl-가 되겠습니다. 가와 나의 화학식을 각각 쓰세요. 가는 NaCl, 나는 MgCl2. Z와 같은 족 원소를 2가지, 같은 족 원소 리튬 그리고 칼륨, 수소까지 몇 개 써도 되죠? 근데 이 정도만 배웠으니까 이 3개 정도에서 2개 콜을 쓰면 됩니다. 자, 다음 57번. 표는 원소 A부터 T로 구성된 안정한 화합물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이다. A부터 T는 OFNA, Mg 중에 하나고, 이제 원자 구성 B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3개인데 C가 2개, A가 하나죠. 그러면 O 하나. 그럼 여기는 MgO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MgF2, OF2, 여기는 Na2O. 그래서 F, Mg, F, O, Na. 따라서 A는 산소, B는 마그네슘, C는 플로린, D는 나트륨. 그래서 D는 F가 아니라 Na. 나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 OF2죠. 액체 상태에 전류 안 흘러요. 디귿, 다와 라는 같은 종류의 화학 결합을 한다. 다와 라는 둘 다 이온 결합. 따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다음 물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마그네슘, 공기, KMnO4, 물, 흙탕물, 순금반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면 얻은 장소와 관계없이 그 성질이 항상 같은 물질은 2개가 아니죠. 2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일정한 녹는점을 가지는 물질인 2가다. 자, 2가지 이상의 물질. 이 의미가 지금 다시 봅시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 그럼 일단 마그네슘과 순금반지. 어느 장소와 관계없이 그 성질이 항상 같은 물질은 2개다. 자, 마그네슘과 순금반지 항상 똑같죠? 1번 일단 되고, 2종류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으로 결합한다. 그러면 MnO4, 물. 녹는 점, 일정한 녹는 점을 가지는 것은 2개다. 그쵸? 얘네 2개 일정한 녹는 점을 가지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한 물질은 3개다. 일단 흙탕물 가능하고요. 공기 가능한가요? 안 되죠. 되는 게 없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해되지 않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가 가능한 물질은 2개다. 일단 없죠. 거의 없어요. 일단 2개는 안 돼요. 적어도. 화학적 방법으로 더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은 4개다. 얘 분해되지 않고요. 얘 분해 안 되고요. 그리고 흙탕물도 분해가 될 수 없고요. 공기,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가 안 됩니다. 정답은 1, 2, 5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죠. 1, 2, 4번이네요. 1, 2, 4번. 1, 2, 4번이란 소리는 얘가 맞고 얘가 틀려, 얘가 맞다는 건데, 아마 흙탕물이 안 될 거예요. 얘는 화학적인
1, 2. 네. 마그네슘과 순금반지, 그리고 4번에서는 KMnF와 물이 해당한다. 그쵸? KMnF와 물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분해되지가 않죠. 근데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되고요.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거는 마그네슘과 순금반지 두 개뿐입니다. 자, 다음 59번. 그래프는 1에서 4주기 원소 A부터 E에서 전자껍질 수와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C와 E가 결합한 물질에 대한 설명. 자, 일단 다 보면 얘 수소, 2주기 2족 베릴륨, 3주기 원자과 전수가 0개인 건 아르곤, 4주기 1족 칼륨, 3주기 17족 염소. 자, C와 E가 결합했대요. K실. 물에 잘 녹겠죠.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고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자, 59번. 높죠.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높은 물질.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한다. 그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AE는 금속 원소다. AE 얘 금속 아니죠. B, D의 양성자수 B는 2대9다. B랑 D는 베릴륨과 아르곤 아르곤 양성자수 18개, 베릴륨 양성자수 4개. 따라서 2대9. 디귿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 D 봅시다. 가장 바깥 껍질 전자수 보면은 얘 8개죠. 따라서 D가 가장 많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61번. 다음 표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관한 자료 중 일부이다.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있다. 그쵸? 뭐 이런 성질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브롬의 전자 껍질 수가 염소보다 크기 때문에 염소에 비해 반응성이 작을 것이다. 반응성이 작아요. 할로젠은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는데 전자 껍질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를 버리기 쉽죠. 그러면 오히려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플루오린이 치약 성분에 첨가된 것을 보아 독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이다. 그쵸? 안전한 물질이겠죠. 염소와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다. 반응하겠죠. NaCl이기 때문에. 그리고 염소와 수소의 반응을 생성하는 물질은 페널프라의 영향을 붉은색으로 변해. 아니죠. 얘는 산성이니까 붉은색이 아니라 무색이에요. 아마 니은이 틀린 걸 텐데 치약 성분에 첨가된다. 치약 성분에 첨가된다. 치약 성분에 첨가된다는 것은 그냥 독성이 없는 안전한 물질이라고 단순히 보긴 어려워요. 단순히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디귿이 될 거고. 다음 62번. 그램은 원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전자껍질이 3개 있죠. 그래서 A부터 C는 전자껍질. A가 C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전자는 A부터 C 순이 아니라 C, B, A 순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정답은 3번이 됐고요. 63번. 다음 표는 2의 3주기 원소에 대한 설명이다. X 바닥 상태, Y는 아니고요. X와 Y는 같은 족이 아니고 전자 껍질 수는 근데 같대요. 그렇다는 거는 X가 2주기, Y는 3주기 금속 원소.
Y의 바닥 상태 전자 껍질 수는 원소 X보다 작다. 그러면 둘이 반대가 되겠네요. 얘가 3주기, 얘가 2주기가 되겠네요. 둘의 같은 전자 껍질 수가 같다 해서 같은 주기는 아니죠. 바닥 상태에서 전자 껍질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원소 X와 Y의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살짝 그냥 들뜬 상태다 라고 판단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얘가 그냥 전자 하나가 들뜬 상태다. 들뜬 상태다 라고 해서 이제 바닥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원소 X의 전자수가 원소 Y보다 많다 라고 돼 있죠. 자, 같은 족이 아니다 돼 있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린 보기. 원소 X의 전자수, 자 얘는 좀 그러고 디귿 원소 Y의 가장 바깥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바닥 상태일 때보다 비교해서 낮다. 자, 얘의 가장 바깥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바닥 상태일 때 비교해서 낮을 수가 없죠. 얘는 들뜬 상태니까. 일단 이 두 개 맞아야 되는데, 를 봅시다. 원소 Y의 바닥 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원소 Y는 원자 번호와 같은 수의 전자를 포함하죠. 무조건 포함하죠. 왜냐면 그냥 들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X의 전자수가 원소 Y보다 당연히 많죠. 얘가 3주기니까 3주기는 2주기보다 당연히 전자수가 더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4번 다음은 물질 가에 대한 성질이다. 고체 상태에 가에 힘을 가하면 부서진다. 이온 결합 물질. 가는 1기압 상온에서 기체 상태. 네. 그리고 수용액은 산성이다. 자, 그러면 얘가 Na, H, C, N, O에 F, Cl. 자, 이온 결합이니까 Na, 겠네요. 그럼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E가 무조건 포함돼요. 이해겠죠? 이온 결합이면서 NaCl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온 결합이어야 하기 때문에. 됐죠? 그리고 다음 65번 표는 주기율표 일부 원소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녹는 점이 이렇게 갈수록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수소화물이 NH3, H2, HF 여기는 없겠죠. 3주기도 수소화물 pH5라는 식이 있는데 안 배울까요? N이 수소화물은 존엄하지 않는다. P는 화학식은 pH4가 아니라 pH3 또는 pH5일 거예요. 보통은 이해해요. AR의 녹는 점, 아르곤의 녹는 점은 마이너스 249와 마이너스 102 사이 값을 갖는다. 여기로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얘보다는 작겠고, 근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고 이제 커지고 있죠.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까 이 사이 값을 가지는 게 맞겠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번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자, 그러면 리튬, 베릴륨,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에
황염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가와 나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8이다. 그러면 6 플러스 2 또는 7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가와 나의 전자수 차이는 4다 이렇게 돼있죠. 그럼 전자수 차이는 4인 건 얘밖에 안 되죠. 그래서 6, 2인 거는 얘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일단 A 들어갔고 A, D, E, H 들어가면 끝나요. 안 돼요. E, D, H 다 안 되고 그래서 FC 해서 얘네 둘. 그래서 정답 4번. 자, 다음 67번. 다음 표는 주기율표에 1에서 2주기에 속하는 4가지 원소 가에 대한 자료이다. 단, 가, 라의 이미 원소다. 자, 가와 다는 1대1로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라 돼있죠. 그러면 1, 2주기에 속하는 4가지니까 이제 뭐 수소, 리튬 이런 애가 1쪽에 있을 거고 그리고 더 있겠죠. 그리고 나와 다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러면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아마 수소, 리튬, 수소와 1대1로 반응할 수 있는 거는 FH. 가와 다의 상태는 서로 같다. 상온에서 기체 상태. 그래서 FH는 둘 다 기체로 같고 나와 라는 상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얘 금속이니까 고체, 액체 또는 기체. 그리고 나가 안정화되면 라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러면 헬륨이 되겠네요. 자, 가는 음이에 대한 성질이 있고요. 나 리튬은 같은 쪽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게 아니고요. 다는 무공 에너지원으로 관심을 끈다. 수소, 그쵸? 라는 독특한 주황빛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네온이죠. 이제 얘죠. 그래서 정답 1번. 68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는 2, 3주기에 속하는 원소인데요. 여러분이 주기율표를 봤을 때 나의 바로 왼쪽, 그러니까 나보다 양성자수가 바로 작은 거는 원소 X가 있다. 자, 어떤 애가 있고 그 옆에 X가 있고 나의 바로 오른쪽에는 Y 안에는 Z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전자껍질 수는 Z 양성자수의 2를 곱하여 10으로 나눈 수에 해당한다. 자, 얘가 양성자수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A에 곱해서 10으로 나눈 수, 10으로 나눴다는 거는 1 또는 2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얘는 양성자수가 10개겠네요. 이게 나누는 수라는 게 되게 애매하긴 한데 전자 껍질 수는 그럼 얘가 5개가 되면 산소, 플로린, 질소 5개네요. 5개. 5개가 맞는 거겠네요. 아닌데. 양성자수의 2를 곱해서 10으로 나누는 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온에서 상태는 Z2와 다르다. 그리고 2, 3주기 속하는 원소다. 그러면 2 또는 3인데 3이 되려면 나누는 수라고 하는 게 지금 애매해서 잠시 확인을 해볼게요. 나누는 수 지금 자기가
황인 건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황인 건데, 나누는 수라고 판단을 하는 게 x가 지금 인이잖아요. 인의 양성자 수 15개. 정확히 10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2를 곱해서 전자껍질 3이 되고, 얘가 그래서 황이 되는, 그리고 얘는 염소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애가 브로민이 되는. 근데 브로민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Z와는 다르죠. 그래서 Y원소가 쓰는 용도는 뭐가 있죠? 소독제, 소독 용도로 쓰죠. 주기율표상에서 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비활성 기체 원소는 아르곤. 다섯째, 나는 어떤 이유에 대륙 성장이 있냐? 음이온이 되는 성향이 있죠. 왜냐? 전자 배치가 원자과 전자 수가 5개이기 때문에, 6개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리고 69번. 원자 번호가 Z인 원자 최외각 전자수를 Y라고 합니다. 그러면 Z 플러스 2에 대한 Y 관계. 원자 번호가 Z래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9번인 애가 최외각 전자수는 7개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어쨌든 A는 길게 늘어나고 얇게 퍼진 특성이 있다. 얘 9번인 거니까 플로린. 그리고 순서로 갑시다.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길게 늘어나는 얇게 퍼진 특성은 금속의 성질. B와 C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D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정답 5번. 얘 비금속이기 때문에. 자, 다음 70번. 다음은 2, 3주기 원소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는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중 하나이고 원자과 전자수는 가와 나가 다보다 많다. 그리고 원자의 전자 껍질 수는 다가 가보다 많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분석을 해 봅시다. 원자의 전자 껍질 수, 그러니까 다가 가보다 많다는 거는 다가 3주기 그리고 가가 2주기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가와 나가 다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얘가 알칼리 금속, 얘가 할로젠이겠네요. 그러면 나는 3주기 할로젠. 따라서 Cl, F, N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나가 가장 크고 다는 터널 조명에 사용되는 건 나트륨이 아니죠. 그리고 나는 수영장의 소독제로 사용된다. 그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표는 중성원자 XY와 안정환 이온 Z-에 대한 자료이다. X부터 Z는 2주기 원소이고 기역과 디귿은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 하나이다. 자, 2주기 원소 중성원자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각각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되고 얘가 아마 얘가 5, 얘가 양성자, 전자, 중성자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6. 그리고 얘가 7이어야 되니까 5에 9, 9, 10, 10. 이게 두 개 반대됐네요. 양성자, 전자가 반대가 돼서 전자, 양성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전자고요. X의 양성자에서 중성자를 더한 수는 11,
x부터 z 중성자수는 y가 가장 큰 게 아니죠. z가 가장 크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72번. 다음 화합물을 이루는 화학결합 모양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원자 모양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질소 하나, 플로린 하나, 리튬 하나 이렇게 있죠. 리튬 플로린이면 LiF, 질소 수소면 NH3. 카나는 모두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건 아니고요. 얜 이온결합입니다. 카에서 리튬 가장 바깥 호지에 배치된 전자수는 2개이다. 리튬은 Li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전자 2개. 나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여 결합이 형성된다 라 돼 있죠. 그쵸? 정전기적 인력? 이라건데 아니죠. 왜냐면 얘는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73번. 다음은 3주기 원소 A와 B의 원자를 이루는 전자수에 대한 자료이다. A에서 2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전원껍질에 전자수가 있다는 얘는 무조건 8이고요. 얘가 그러면 3 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주기 13족 원소인 알루미늄. 자, B 전체 전자수분의 원자과 전자수는 원자 번호 3번인 리튬과 같다. 리튬은 3분의 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보면 3주기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전자수가 적어도 10개 이상, 따라서 15분의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3 플러스 5, 즉 8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4번. 다음과 같이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자, 색깔이 젓갈색으로 변했다. 젓갈색은 Br, 사이마탄소니까 Z2가 무색. 네, 그러니까 얘를 넣고 늘었다. 즉 Br2를 넣고 늘었다. 그리고 NaX 소형에게 이걸 넣었더니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보라색이니까 아이오딘. 젓갈색 다시 넣었더니 젓갈색 Br2, Br. Y를 넣었다는 거는 Y, Z가 용해된 넣고 했더니 젓갈색이 나왔다는 건 그대로 CL이나 F에 넣었다는 것과 다름없겠죠. 그래서 Y는 일단 아이오딘 일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NaY라는 거는 얘가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NaY는 NaCl 또는 NaF 이거겠죠. 나는 X-가 X2-가 되었다. 자, 나에서 X-는 X2-가 될 수가 없어요. 반응성 순서는 지금 보면 Y가 Cl 또는 F, 그리고 X가 보라색이니까 아이오딘, 그리고 Z가 Br. 그래서 반응성 순서는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r 이거. 따라서 Y, Z, X가 되겠죠. X2가 사이마탄소 용해되면 보라색을 띈다. 맞죠? 아이오딘이니까. 자, 다음 75번. 화합물 A, B와 C, D를 각각
결합한 모양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화합물 가에 대한 나의 대열이다. 자, A, B는 그러면 지금 HF일 거고 얘는 Mg2 플러스의 O2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H2O, 얘는 MgF2. 가는 이중결합수는 없어요. 가는 모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나에서 B와 C는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76번. 그림은 원자 A씨의 원자 또는 안정한 이온의 전자배치를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A부터 C는 이미 원소 기호고 A는 지금 6개니까 산소, B-니까 F-, C2 플러스니까 Mg2 플러스. A와 B가 결합해서 생성된 안정한 화합물. 그래서 OF2 공유결합. 왜냐면 산소를 하나 있고 F가 2개를 줘야 되기 때문에, 2개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서로가. 그래서 OF 이런 식으로 공유할 거고, A와 C가 결합하여 생성된 안정한 원물 MgO 이온 결합. 왜냐면 Mg가 2 플러스에서 전자 2개를 E한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77번. 표는 이주기 원소 A부터 D 원자과 전자수 나타낸 것이다. 자, 원자과 전자 3개, 이주기 원소 3개면 봉소, 4개면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로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A는 모르고 얘는 금속이 아니고요. 형석에는 D 이온이 들어있다. 아니죠. BC2는 CO2 공유 전화성 4개. 따라 정답 3번입니다.